네,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을 하지 않고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된다면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도 적고요. 겁도 좀 덜 나기 때문에 더 좋을 것 같은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몇 퍼센트는 수술로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그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네, 가장 흔히 수술을 하는 경우는 지속적이고 재발하는 다리의 통증으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심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면 대개 수일 내에 급성 통증이 사라지고 오래가는 경우는 2, 3주 내에 거의 대부분의 통증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척추의 불안정성으로 요통이 심한 경우, 2, 3개월간의 비수술적 요법이 효과가 없는 경우, 급격히 진행되는 신경장애 및 배뇨 배변 장애가 따를 때 또는 MRI나 CT 촬영 시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 확진된 경우에는 수술을 통해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네,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중년 이후 허리 질환의 대표 증세인 척추관 협착증에는 요추 후궁 성형술과 최소상처 척추 유압술이 대표적인 수술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의 수술 방법은 광범위한 피부 절개와 연부 조직 손상을 발생시키고 만성 요통과 운동 제한 및 인접 분절의 퇴행성 변화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으며 통증이 심하고 회복 기간 및 입원 기간이 길었습니다. 이처럼 광범위한 절개로 조직 손상과 후유증이 심해 협착증 수술은 연세가 드신 환자에겐 수술을 적용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척추관 협착증의 여러가지 최소상처 수술법으로 상처의 최소화, 무수혈, 조기 회복의 원칙을 적용하여 조직 손상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에게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과거의 수술법과 현재의 수술법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원장님, 먼저 요추 후궁 성형술,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추 후궁 성형술은 미세 현미경을 이용하여 좁아진 신경길을 넓혀주는 최신 수술법입니다. 사진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의 한마디에 협착증이 있다면 손가락 한마디 길이, 즉 2 내지 3cm의 작은 절개를 통해 미세 절삭기 등으로 구멍을 내고 고주파 레이저 등으로 신경의 좁은 길을 넓혀주는 수술 방법입니다. 이 수술은 상처의 절개가 경미하여 출혈이 거의 없고 골 이식이 필요 없어 나이가 아주 많거나 골 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시술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광범위한 절개를 한 후에 나사못을 고정하는 수술을 많이 시행하여 많은 조직 손상과 출혈이 불가피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요추 후궁 성형술은 수혈이 필요 없는 최소절개 수술로 60, 70대는 물론이고 80대 이상인 분들도 비교적 안전하게 수술을 받을 수 있으며 수혈, 통증, 감염 등 합병증이 적어 수술 다음 날부터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 또한 빠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진은 63세 남자 환자로 보행 시 심한 양쪽 엉덩이의 통증과 우측 종아리의 통증으로 100m 이상 걸으면 쪼그려 앉아 쉬어야 하는 통증으로 내원하신 분입니다. 수술 전 MRI상에는 신경길이 세모 모양으로 좁아진 상태이지만 미세 현미경을 이용한 요추 후궁 성형술 후 신경이 동그랗게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수술 후 다음 날부터 방사통 없이 보행이 가능하였습니다. 네, 최소 절개와 무수혈 그리고 후유증까지 보완한 수술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이 최소 상처 척추 유압술, 어떤 수술인가요? 이 수술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신경의 압박을 풀어주는 후궁 성형술만으로는 통증이 해결되지 않거나 재발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시행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선천성 협착증이나 전방전인증이 심하게 있어 척추가 어긋나 있거나 심하게 마디가 삐걱거리는 경우에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방법은 후궁 성형술과 같이 3cm 정도의 조그만 절개를 통해 신경 압박을 풀어주고 그 작은 상처를 통해 섹스탄트나 스피릿이라는 특수 고정기구를 삽입하여 고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과거에는 큰 절개를 통해 많은 조직의 손상과 출혈이 불가피하였지만
최소상처 척추 유압술은 훨씬 작은 절개와 적은 출혈, 그로 인한 통증, 감염 같은 합병증의 최소화로 대개 수술 다음 날부터 보행이 가능하고 입원 기간이 짧고 회복 기간이 짧아 치료 결과뿐만 아니라 비용 면에서도 우수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55세 남자 환자로 양쪽 엉덩이 종아리 통증으로 허리를 펴고 걸을 수가 없어 내원하신 분으로 MRI상 허리 두 마디에서 심한 신경 압박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세 현미경을 이용해 신경을 감압하고 수술 투시기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여 빠른 회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환자는 앞서 보신 것처럼 척추뼈의 한 마디가 어긋나서 신경이 압박되는 환자로 최소상처 척추 유압술로 제4호 요추관 감압술과 척추 고정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사진은 수술 후 MRI 사진으로 신경길이 넓게 확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 상처 또한 일반적인 유압술보다 확연히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최소상처 척추 유압술은 조그마한 상처로도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수술 방법입니다. 네, 과거의 수술법과 비교를 했을 때 혁신적인 장점을 자랑하는 수술 방법의 등장으로 대표적인 중년 이후 허리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척추관 협착증을 보다 안전하고 간단하게 치유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본병원 하상훈 원장님과 함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직도 많은 분들이 허리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정확한 정보의 부족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정확한 진단도 받지 않고 민간요법에만 의지하거나 단순히 통증만을 억제하는 치료로 쉽게 치료될 수 있는 허리병을 오히려 악화시켜서 오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허리가 아프신 분은 척추관절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신다면 고령의 환자이거나 당뇨나 고혈압 등의 지병을 가지신 분이라 할지라도 각자의 상태에 따라 비교적 안전하게 약물요법, 척추주사를 이용한 치료법, 최소상처 수술법 등 척추질환의 원인별 맞춤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허리병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받으시고 체계적인 치료로 건강한 행복을 누리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본병원 하상훈 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노년의 행복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식, 금전, 이 모든 것이 다 중요하겠지만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이죠. 아무리 작은 질환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이제부터라도 자신의 건강 꼼꼼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